네,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를 골라서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쳐보는 이슈 온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슈는 청문회를 앞두고 이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으로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검찰이 어제 조 후보자 관련된 곳과 관련 20여 곳 전방에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또 조 후보자 관련 일부 인물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분들 중에 몇 분을 출국 금지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뭐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추측성 보도는 좀 삼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부 관련된 분들에 대한 출국 금지가 내려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건 아마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수사에 관련 참고인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나 다 출국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출국 금지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에 뭐 직접적으로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주변 인물들을 출국 금지했다면 이 검찰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파악했다고 봐야 되는 게 무리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추정일까요? 그 혐의라는 게요,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니까 압수영장이 발부됐다 그렇게 봐야 되고, 네. 출국 금지 조치라는 거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출국 금지 대상자들이 전부 다 혐의가 있어서 입건될 것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 여기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게 법조인들은 펀드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수석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고, 조국 수석이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자금 흐름과 함께 사업에 운용한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이미 3명 출국했다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황급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어제도 이제 이 시간에도 좀 다뤘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고소고발건을 다루는 것이 이제 형사부에서 이 사건을 배당했다가 권력형 비리 범죄를 다루는 특수부로 다시 이제 배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뭔지도 궁금했을 뿐더러, 예. 저희가 보면은 그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이 이미 해외로 돌연 출국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 입국 시에 통보 조치를 해달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도피성 출국으로 봐야 될까요?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별히 출국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출국을 했다고 하면 이 사건과 연관돼서 혹시나 출국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의 특수부로 이걸 넘겼다고 하는 것은 특수부는 보통 이제 규모가 큰 경제범죄 또는 권력형 비리 범죄들을 주로 다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특수부로 넘기거든요. 네. 이번 사안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몰려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 문제도 그렇고 네. 자녀 학교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할 필요가 있어 아마 특수부로 넘긴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가 곧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임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특수부에서 조금 빠르게 수사의 속도를 내려는 의지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